벌써 30년, 40년 다 돼가네요. BBS 불교 방송이 개국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동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러다가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인연 맺은 불교 방송 BBS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에 보면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환운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해서 그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는 덕목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어쩌면 그건 전생사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봄소풍을 망해사라고 하는 서해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있는 절에 소풍을 갔는데 그곳에 계신 스님이 당나라 유학 가시다가 그곳에 인연 맺고 세속적으로는 환속하셨던 부설거사 말씀을 그 절 창건 영역을 보면 부설거사 창건인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 걸 보면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65년도에) 출가를 해서 내장사 인연으로 이렇게 출가를 해서 몇 군데 사찰에서 살았어요. 저 인천 약사사라는 절에도 있었고 또 저 서울 신대방동 장안사라는 절에서도 살았고 그러다가 그 절에 계신 스님이 이렇게 살면 우리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 조계사의 신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한번 가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곳을 찾아갔었어요. 그때가 67년도 말 68년도 초 그때입니다. 그래 거기 갔더니 또 우리 고향에 그 이웃 동네에 출가한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도 거기 계시더라고. 본명이 성한 스님이신데 그래서 그 두 스님이 통도사로 가라고 내가 찾아간 스님이 신태 스님인데 홍자 법자 홍법 스님께 편지까지 신태 스님이 써주시고 그리고 또 스님이 그 당시에 500원을 주셨는데 용산역에서 부산 가는 물금역까지 완행열차비가 190원 했으니까 500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 가가지고 본래는 내가 삼위승 그랬는데 통도사 갔더니 은사 스님이 불현듯 그 홍길동 말씀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홍길동이라는 소설도 본 적이 있었거든. 그건 서출이어 가지고 양반 그런 그 카스트 계급처럼 그래서 이제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객실에 있다가 행자실로 내려가서 다시 행자로 68년도에 통도사에서 시작을 해서 계를 받고
그런 인연이 있죠. 그때 통도사에서는 그 월화 노스님이 조실이셨어요. 방장이 아니고 그때는. 그때 연세가 62세.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 젊은 나이일지는 모르지만, 근데 내가 그때 25살인데 그때 76세 되신 동국대학교 그 당시에 재단 이사장이셨던 벽안 노스님, 또 다른 노스님들까지도 나는 이제 내 상식으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대웅전에 가서 법회하려고 올라갔더니 법당에 노스님들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시 예불에 들어오신 것 같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이제 청법계 하기 전에 법상에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들어갔으면 어른 스님들은 나는 자연히 의관으로 나가셨을 줄 알았는데, 어른 스님들이 청법 대중들하고 같이 청법계를 하시고 삼배를 하시고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25살짜리 청년 정우 그 심사가 어떻겠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그냥 서서 조금 말씀드리고 내려왔을 건데, 그때 어른 스님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이제 법상으로 이제 되돌아서 올라갔던 거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노스님이 안 나가시고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도 이제 1시간 정도 준비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뭐 식은땀도 흘렸겠지 뭐. 돌아와가지고 어른 스님들께 차회를 하려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월화 노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법문이 참 좋더라고 그러셨어. 그렇게 옆에 앉아 계셨던 벽안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생전에 법문 듣다가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정우가 결정적으로 대중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또 그런 격려를 통해 가지고 대중포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셨던 것 아니셨을까,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벽안 노스님이 그때 76세시고 내가 25살인데, 그러니까 동진 출가자이기 때문에 그 사회 학문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안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학교 가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았어, 지금처럼. 지금은 뭐 당연히 저 동국대학교나 중앙승가대학이나 강원 졸업하고도 그렇게 가기를 권하고 그러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학교를 좀 가고 싶어가지고 어른 스님들께 말씀 못 드리고 통도사를 이제 나와서 이제 죄송한 마음을 글로 이제 올렸어. 편지를 올렸더니, 월화 노스님은 내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절에, 서울에 2번이나, 그때는 월화 노스님이 동국대학교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예요. 그 절에 2번이나 다녀가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 벽안 노스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우리 나이인데, 지금 내 나이인데, 그때 25세 청년의 나이로는 연세가 많은 노스님 아닌가요? 근데 노스님이 그 답장을 주셨어. 정우에게.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이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하고 구습을 타파해라. 76년 10월 12일 노승 벽안 답서, 이런 글이에요. 그럼 참 생각해봐요. 25살 청년한테 노스님께서 그런 글을 보내주신 것은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신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평생 동안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도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아마 그런 말씀이 지금도 내가 대중포교하는 현장에서 늘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84년도에 종단의 총무원 교무국장 소임을 한 1년 볼 때, 그때 원로 의장 하셨던 스님이 그때 조계사 주지로 계셨는데, 그 스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셔요. 제가 그때도 84년도 그 총무원에서 소임 볼 때도 저녁이면 청년회 법표를 자청해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80년대에는 대불련 대학생 불교연합회 그런 활동도 젊은 승가에서 함께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스님이 그러셔. 미국에서 스님 한 분을 청하는데 우리 교무국장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추천 좀 해주라고. 그래서 아이고 스님 뭐 추천할 거 뭐 있습니까? 제가 가지요. 그 연유는 내가 미국에 가면 영어권이니까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나서 가지고 그 워싱턴에 이제 가기로 하고, 비자도 받고 비행기 표도 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노스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내가 종단에 조사국장 하고 있을 때요. 교무국장 소임 내놓고. 그랬더니 노스님이 정우가 미국을 간다고? 또 못 볼 수도 있겠네. 노스님이 그러셔서 바로 정자 무릎을 꿇고, 노스님이 걱정되시면 미국 가는 것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스님이 미국은 좋은 곳이야. 다음에 훗날 여행은 한번 해볼 만해. 그러나 출가자가 가서 사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 그래서 미국을 접고 비행기 표랑 도로 미국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는 통도사 다시 내려가 가지고 농사 짓는 일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부르셔. 정우 그러지 말고 저 서울 가요동에 구룡사 가가지고 그 주지를 좀 한번 해볼래?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보니까 적산가옥, 일제 때 관료가 살던 일본식 적산가옥을 2층 집인데, 거기서 이제 그 절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낙후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내가
오자마자 내 뭐 돈이 있나 통도사에서 한 500만 원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갚겠다고 하고는 갖고 와서 리어커도 사고 삽도 몇 자루 사가지고 이제 땅도 고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에 집에서 자꾸 내려다봐. 그 집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룹 창업주 집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일하는 것이 이제 불편한가 싶어서 했더니 그게 아니고 또 전에 들으니까 뭐 이사 가려고 한다는 말씀도 들리더니 요즘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여기서 뭘 하시려고 그런가 싶어서 바라본다고 하길래 오셔서 차나 한잔 하자고 하고 차 한잔 이제 하면서 이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이 나보고 있으면 자기들이 매입을 할 생각이 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는 한 1억 가지고 이거 사라고 해도 나는 이런 집 안 산다. 내 시각으로는. 그러나 꼭 이 집이 필요하거든. 이런 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서 뭐 여러 군데 그 전문가들하고 땅도 보러 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여기가 허 벌판일 때 이쯤에다가 절 하나 세우면 좋겠다 싶어. 근데 말과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마침 여기에 이런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판다고 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뭐 허허 벌판 집 한 채도 없는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종단 승인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매입하고는 이런 땅을 구할 수 있는 것만큼 돈을 주셨어. 그래서 그때 평당 100만 원씩 주고 이 땅을 샀었는데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는 뭐 금액이지만 우리는 뭐 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었고, 그때도 이제 통도사에서 내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을 서울로 유학 가자 해가지고 7, 8명 애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2층 집, 목장하던 2층 집 세워둬가지고 그 집이 비어 있어서 주인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2년 살고 마당에다가 한 20평짜리 천막 이렇게 법당을 하고 시작을 해서 지금의 구룡사가 되는 기초를 다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룡사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통도사 월화도 스님의 그 그늘이 가장 컸고, 내가 100평 정도 되는 그 가건물을 합판으로 스스로풀 넣어가지고 이렇게 짓고 60평 법당을 하고 40평을 요사채로 쓰면서 불사를 추진할 때 부처님 금난가사 또 자장율사 선덕여왕이 손수 지어준 그 가사를 14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윤에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100일간 친견법회 사리친견처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월화도 스님이에요. 다 반대했었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월화도 스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건물에서 100일간 친견법회 할 때 막 인산 이래로 사람들이 와서 가사친견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이 지금 구룡사 법당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한국 최초로 만부처님을 10,000명의 불자가 한 부처씩 원불로 모셔가지고 지금의 이 모습과 가람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 상상이 안 가는 불가사의한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절을 세우기까지 기도를 아주 많이 했어요. 특히 108대 참여. 요즘 불교 방송도 아침 시간 중간중간에 그 108대 참, 요즘 그 언어를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하고 있는데, 심지어 구룡사에는 만불명호경 사경보표도 한 적이 있어. 만부처님의 명호를, 그게 중국에서 만불명호경이 발행되었는데 그 책을 구에다가 사경할 수 있는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100일간 하루에 100불씩 이렇게 사경을 하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또 1000명이 넘는 그런 대중들하고 매일 108배를 3번씩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불교대학 경전공부 오후 시간에 하고 저녁도 강의도 하고, 그러면 그런 걸 한다고 할 때 대중들이 막 몇백 명씩 모인 것 자체가 그 시대의 목마름이었다고, 간절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